445 달라요? 똑같죠? 자, 445페이지 접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접지는 뭔지 알까요? 접지? 뭐 접지하고 절연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절연은 우리가 선에 흐르던 전류가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그 전선을 쌓은 걸 절연이라고 하고요. 접지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누전이 되면 그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류를 어디로? 다른 데 흐르지 말고 땅으로 흘려 보내는 게 접지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접지는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는 거죠. 일단은 445페이지 접지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 설비의 절연물의 열화 또는 손상되었을 때 흐르는 누설 전류로 인한 감전을 방지한다. 목적은 뭐예요? 감전 방지죠. 감전 방지. 누설 전류로 인한 감전 방지. 자, 누설 전류로 인한 감전 방지 1줄.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 혼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높은 전류를 대지로 흐르게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변압기 1차에는 21,900V가 흐르고요. 자, 변압기 2차에는 우리 220V가 흐를 건데 1차와 2차가 붙어버리면, 자, 붙어버리면 어때요? 1차에 흐르던 전류가 2차 쪽으로 1차에 걸렸던 전압이 2차 쪽에 다 걸리게 되겠죠. 그죠? 자, 그 전압이 걸리지 않고 어디로? 혹시라도 혼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지로 흘러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지하더라. 그래서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이 혼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 그래서 우리 요점 정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조압 혼촉 시 고압 전류에 의한 감전 방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또한 뭐예요? 감전 방지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변압기의 1, 2차 사이에서 혼촉이 됐을 경우 변압기 2차 측을 중성점 접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개통 접지한다, 전력 개통을 접지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동그라미 3번. 뇌해로 인한 전기 설비나 전기 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뇌해. 자, 뇌해가 뭐예요? 구름에 쌓여있던 전하들이 갑자기 전선로에 치거나 어떤 전기 기구들의 낙뢰를 떨어뜨리게 되면 그 낙뢰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자, 이때 정상적이 아닌 전압 전류를 우리가 빠르게 어떻게 한다?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뭘 한다? 접지하더라. 실은 뇌로 인한 전기 설비나 그래서 전기 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4번에 전로에 지락사고가 발생 시, 전로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로에서 한 선이 떨어졌어요. 한 선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땅으로 떨어진 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감전될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얘를 차단해야겠지. 자, 이걸 빠르게 차단하려면 얘가 지락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누군가한테 알려줘야 돼. 그게 뭐예요? 계전기예요. 계전기라고 하는 것들이 빠르게 여기 지락됐구나 하고 이 회를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로에 지락사고 발생 시에 보호 계전기들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한다? 접지한다 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락이 발생했는데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가 어딘가를 통해서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가장 잘 흐르는 게 뭐예요?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으면 저항값이 작으니까 가장 잘 흐르겠죠.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공간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지락 전류 자체는 크더라도 보호 계전기가 동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직접 접지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전기 기기 및 전로에서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때, 대지 전압을 억제하여 절연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접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지의 목적은 가장 큰 거는 결국은 감전 방지 또는 보호 계전기를 신속하게 동작시키기 위함이고,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대지 전압이 상승하는 걸 억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요점 정리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결과적으로 인체를 보호하고, 우리 책의 동그라미 그 그림을 봤더니 변압기 2차 측의 전류를 접지하는 거, 접지를 하고 또 기기의 외암 등을 접지하죠. 자, 변압기 2차 측 전류를 접지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1차 측,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까요? 1차 측에 들어온 변압기와 2차 측 변압기가 이렇게 있더라.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중성점. 자, 변압기, 요거는 뭐예요? 변압기 하나죠. 자, 이 변압기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변압기 중성점을 내가 접지하더라. 이걸 무슨 접지? 개통접지라고 해요. 개통접지라고 하고, 자, 여기 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뉴트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뉴트럴 선하고 L1, L2, L3 이렇게 선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 집은 어때요? 자, 한 선과 뉴트럴 선을 뽑아서 세탁기 쓰잖아요. 그죠? 여기 세탁기를 쓰던 뭔가를 돌리겠죠. 그죠? 자, 세탁기를 쓰는데 이 세탁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예전에는 세탁기 보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꼬리가 나와 있어. 그거 뭐 있어요? 접지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접지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접지하는 거, 이거를 기기 외함 접지라고 합니다. 자, 기기 외함 접지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 세탁기에 혹시라도 누전이 있어 이거 할 때 사람이 만지면 어때요? 감전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호 접지라고 표현해요. 보호 접지. 얘는 개통 접지. 얘는 보호 접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접지가 잘 돼 있으면 네. 감전이 안 되는 거죠? 접지가 잘 돼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직접 접지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세탁기를 접지를 잘 해놓으면 내가 유전이 됐을 때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요 표면을 타고 접지로 흘러버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누죠. 그래서 그 혹시라도 우리 집에 세탁기가 접지가 안 돼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접지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에는 다 뭐가 있어요? 접지도 부지형이라고 해서 콘센트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는 걸 써요. 그죠? 우리 집 콘센트가 이와 같은 형이지. 다 알고 있죠? 자, 요런 접지극 부지가 있는지, 콘센트 접지극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가 여기가 맞을 때 접지극이 있는 플러그를 써야죠.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인데 내가 사용할 때 2구짜리 그 뭐죠? 납작한 거 접지극이 없잖아요. 그걸 쓴다든가 또는 동그란 건데도 불구하고 접지극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쓰면 접지가 돼요, 안 돼요? 그걸 쓰면 접지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접지 있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집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골집들 같은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골집은 코드 쓸 때도 실은 동그란 거 안 쓰고 이렇게 납작한 거 많이 쓰잖아요. 아니, 납작한 거라고 이야기한 거는 얘가 납작한 게 아니라 얘 생긴 게 납작한 거. 그죠? 코드선 쓸 때 납작한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코드선들은 납작하게 많이 나와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접지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접지를 잘 해야 되더라. 자, 그래서 개통접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다? 자, 우리가 변압기 2차 측을 접지하는 거를 개통접지다라고 표현을 해서, 자, 우리 1차와 2차가 혹시라도 여기에 있는, 자, 1차 측에 발생한 사고가, 자, 2차 쪽으로 파급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요. 자, 1차와 2차 코일이 뭐가? 혼촉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니까 그때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통접지한다라고 하고, 자, 그래서 변압기 2차 측 전로접지라고 우리 그림에는 나와 있죠. 그죠? 자, 우리 기기 외함 접지라고 하는 건 뭐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기기들의 외함을 접지하는 걸 우리가 보호 접지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 뭐예요? 우리 비 오면 어때요? 천둥 치고 번개 치고 그러죠? 자, 그래서 낙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낙뢰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이 낙뢰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이 높으면 뭘 설치하죠? 피레침 설치하죠. 근데 전선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전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레기라고 하는 걸 설치해요. 그래서 가끔 전선로에 우리 피레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없어서, 자, 여기에 피레기가 없어서 우리 마치 피레기가 봉처럼 생겼어요. 이게 구불구불한 봉처럼 생겼거든요. 자, 그건 이제 다음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러한 피레기나 피레침,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가공 지선이라고 하는 것도 다 뭐다? 이런 낙뢰로부터 기계
자, 전선로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접지들아 라고 해서 피레기 등의 접지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피레기 등의 접지를 우리가 그 아래쪽에 접지 시스템 구분 및 종류에서 바로 피레 시스템 접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지 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봤더니 구분은 자, 개통을 접지,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피레 시스템 접지로 이렇게 구분하더라. 자, 개통 접지 뭔지 아시겠죠? 아, 변압기의 이 중상점 접지하는 걸 개통 접지라고 하는 거고, 자, 우리 집에서 기기 외함 접지, 자, 이게 보호 접지고, 우리 집에 그 낙내 칠 때 우리 건물에 뭐 있어요? 피레침 있죠? 그게 뭐다? 피레 접지 시스템이다. 자, 두 번째 시설 종류로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단독 접지는요. 단독 접지는 자, 이건 우리 요점 정리를 잠깐 볼게요. 자, 요점 정리 9번에 보면 접지 시스템 종류와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거기 봤더니 단독 접지라고 해서 잘 안 보이나요? 특고압, 자, 고압, 저압, 필해 설비, 통신 설비, 얘네들 각각 따로따로 접지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개별 접지를 쓰는 거고,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공통 접지는 전력 시스템끼리 묶어서 하나의 접지극으로 쓰고, 또 필해 접지와 공통 접지 따로 쓰는 방식을 우리가 공통 접지라고 해서, 자, 전력 계통, 즉 특고압, 고압, 저압 접지 계통을 자, 하나의 접지로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 공통 접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 통합 접지는 뭐예요? 통합 접지는 자, 필해 설비고 통신 설비고 싹 다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서 쓰더라. 그래서 예전에 작은 수용가 우리 주택, 일반 주택이나 그런 데는 대부분이 뭐였어요? 단독 접지를 쓰는 거예요. 아, 전압선 따로 접지하고, 자, 우리 집에 쓰는 기계기구 따로따로 접지를 따로따로 이렇게 박은 거지. 따로따로 박은 건데, 자, 공통 접지, 통합 접지는 뭐예요? 하나의 접지 단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제 그림 봤더니, 자, 분전압 옆에 접지바가 있었죠. 접지 동대가 있어서 여기에 접지가 다 같이 물려 있어요. 이 건물에 시설되는 모든 접지를 한 곳에 다 묶어버린 거예요. 얘가 뭐예요? 통합 접지. 그래서 대부분 대형 건물에 요즘 다 뭐 쓴다? 통합 접지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단독 접지는 하나씩 개별적으로 접지되어 있는 거고, 자, 공통 접지는 전력선만 묶어놓은 거. 전력선은 묶고 나머지는 각각 쓴 게 공통이고, 통합은 싹 다 묶은 게 통합 접지라고 하더라.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우리 책 다시 445페이지. 자, 개통접지의 분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개통접지를 분류를 해보려고 봤더니, 자, 이렇게 개통접지 하더라 해서 여기를 접지하는 방식이, 얘는 직접 접지하더라 해서 우리가 T라고 하고, 자, 나중에 기기적 쪽은 기기는 어떻게 접지했느냐, 직접 이렇게 꼬리를 물어서 접지를 했느냐, 아니면 여기 나오는 뉴트럴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접지를 했느냐, 그래서 뉴트럴 선을 이용해서 접지를 한다라고 하면 TN 접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N선과 여기 있는 접지선이죠. 보호조치를 같이 쓸 거냐 따로 쓸 거냐라고 해서 같이 쓰게 되면 콤바인 TN, T, 그러니까 T하고 원래는 여기를 따로따로 접지하면 TT예요. 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변압기는 대부분 다 뭘로 돼 있다? T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세차기는 내가 우리 집에 직접 접지할 거야. 그럼 TT가 돼요. 근데 여러분 집에 이 직접 접지한 집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접지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접지해야 된다고 막 꼴이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아예 접지 얘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뉴트럴선을 이용해서 접지를 하죠. 여기 아까 우리 뭐에? 이렇게 꼽히니까 그래서 TN 접지. 자, T 1차에 들어간 게 TN 접지예요. 근데 이때 뉴트럴선이 들어올 때 여기 있는 P 접지랑 한 선으로 들어오면 TNC가 되고, 자, 아니면 얘가 뭐랑 뉴트럴이랑 P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들어오면 TN 세퍼레이트해서 S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TT, TN, TNC, TNS라고도 표현하고, 또 여기 있는 개통 접지를 할 때, 자,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자, 개통 접지 할 때 접지가 안 된 경우도 있더라 했죠? 그죠? 자, 비접지 방식도 있더라. 또는 여기에 저항을 넣어서 접지하는 경우도 있더라.
저항이 작지 않고 고저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임피던스라고 표현하죠. 교류니까. 그래서 고임피던스가 들어가게 되면 접지한 것 같지 않더라 해서 비접지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분리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IT 접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가 I가 되면은 뒤에는 반드시 접지가 돼 있어야겠네. 그죠? 자, 뭔가 접지가 되게 여기도 접지 안 돼 있고 여기도 접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더 험악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봅니다. 445페이지. 자, 개통 접지에서 사용되는 문자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1문자가 있고 2문자, 3문자가 있더라. 자, 첫 번째 문자는 개통 접지에 관한 문자고요. 자, 두 번째 문자는 기기에 대한 외암 기기에 대한 접지고, 자, 세 번째는 뉴트럴 선이 중성선이 분리되어 있냐, 같이 섞여 있냐, 하나로 갔냐, 그거에 대한 문제네. 자, 그래서 1문자는 전원계통과 대지와의 관계더라. 자, 그래서 전원에 T라고 써있는 게 뭐야? 테라, 땅, 대지. 우리 얼마 전에 테라 자, 알았죠? 자, 알고 있죠? T. 자, 테라가 뭐다? 땅, 대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전력계통을 대지에 직접 접지하는 방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I는 여기는 인슐레이션 좀 뭐 아이솔레이션이라고도 하고 인슐레이션이라고도 하네요. 인슐레이션, 절연이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전력계통을 대지로부터 절연시키거나 임피던스를 삽입하여 접지하는 방식이더라. 아, 절연을 하거나 즉 비접지가 되어 있거나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저항을 넣어서 접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더라? I라고 나타내더라. 접지 방식이면 T를 쓰고요. 비접지 방식이면 I를 쓴다는 얘기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자는 자, T와 N으로 나타내는데 전기 설비의 노출 도전부와 대지의 관계다. 전기 설비라고 하는 건 우리 집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 설비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거의 노출 도전부와 대지를 자, 직접 접지를 하게 되면 자, T를 쓰죠. 그래서 T. 자, 땅 대지라고 해서 노출 도전부를 대지에 직접 접촉하는 거. 자, 전원계통 접지와는 무관하게 그냥 직접 접지하는 거를 우리가 T라고 나타내자. 근데 N은 뭐야? 뉴트럴. 자, 우리 집에 뉴트럴선 들어오죠? 그죠? 자, 뉴트럴, 즉 중성선을 이용해서 접촉하는 방식이죠. 노출 도전부를 자, 중성선에 접촉하는 방식을 N이라고 나타내더라. 자, 세 번째, 제3문자는 중성선과 보호도체와의 관계. 아, 여기 있는 중성선과 얘는 접지인데 이 접지선을 이렇게 끌고 오죠. 자, 끌고 와서 따로 끌어서 따로 요것도 따로 가고 요것도 따로 간다라고 하면 T, N 뭐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separate. 근데 요거 자체가 P와 N이 같이 한다라고 들은 것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얘랑 같이 합해져 있는 도체가 PEN, 펜도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는 TNC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관계로 S는 separate, 분리,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 시설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C는 combine, 결합이다 해서 자,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겸용 시설하는 펜도체로 인해서 시설이 되어 있더라. 뭐가? 접지가. 그죠? 자, 그래서 개통접지를 분류할 수 있더라. 자, 그럼 446페이지 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특징들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요 그림이 뭐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TNS 방식. 자, T는 뭐예요? 아, 접지 방식. 개통접지가 직접 접지되어 있고, N. 자, 뉴트럴 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자, 접지를 할 때는, 자, 뉴트럴 선을 이용해서 접지를 하는데, 접지 도체 PE 도체와 뉴트럴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들어와 있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전력 계통 전체에 걸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하여 설치한 방식을 TNS라고 하더라. 자, 그 그림 이해 가나요? 자, 뉴트럴과 자, PE 보호도체가 따로따로 분리돼서 들어와 있는 거를 우리가 뭐다? TNS 방식이다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TNC는 계통 전체에 걸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기능을 하나의 도체, 무슨 도체? 펜도체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TNC라고 해서
자, TNC라고 해서 얘는 고장 시 고장 전류가 팬도체를 통해 흐름으로 누전 차단기 설치는 불가능하다네. 우린 다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집에서 설치된 건 TNC는 아니겠네. 그죠? 자, 그래서 하나의 도체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겸용해서 경제적이나 자, 안전상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TNC는 팬도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뭐다? TNC인가요? 자, 뉴트럴과 P가 하나의 도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팬도체. 자, 그럼 아까 우리 TNS도 한번 읽어볼게요. TNS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부하 설비의 분기 회로에 적용하며 누전 차단기 설치가 가능하더라. 자,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보호도체와 중성선이 독립되어 있어. 보호도체는 자,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아 뭐 전산센터, 병원, 자, 정보통신 설비 등 노이즈에 예민한 설비가 있는 곳에 사용 시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NCS는 뭐예요? 자, 전기 설비가 두 개가 같이 되어 있네. 그죠? 자, 근데 하나는 어떻게? 자, 팬도체로 사용하고 하나는 오다가 뉴트럴에서 선이 두 가닥으로 분리가 됐어요. 자, 같은 걸 어차피 우리가 뉴트럴도 영전위를 기준으로 쓰는 거고, 그죠? 자, 접지도 영전위로 박는 거기 때문에 같이 오다가 이렇게 분리됐네요. 그래서 뭐다? TNCS라고 하죠. 자, 계통 일부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사용하거나 또는 중성선과 별도의 보호도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 전원부는 TNC 방식이고 간선 계통에서는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해서 TNS 계통으로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저압 배전선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용과 설비의 인입점에서 팬도체를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시키고 모든 부하기기의 노출 도전부를 자, 보호도체에 접속하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고, 자, 전기자기 적합성의 영향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전원 회로에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TT 방식. 자, T는 변압기 1차 측 접지하고, 자, 전기 설비에서 뉴트럴은 따로 들어오는데 또다시 어떻다? 접지선 하나 꺼내서 땅에다 직접적으로 박더라. 이게 뭐다? TT 접지다. 자, TT는 보호도체 P를 전력계통으로 끌어오지 않고, 자, 기기 자체를 단독으로 접지하는 방식을 우리가 TT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주상전압기 접지선과 각 수용과의 접지선이 따로 있는 상태이고요. 자, 개별기기의 접지 방식으로 누전 차단기로 보호가 가능하다. 자, 두 개의 전압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성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 넘겨서 448페이지 IT 방식. 자, IT 방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I는 뭐다? I? 1차 측은 비접지 방식으로 2차만 직접 접지한 방식이죠. 자, 전력 계통은 비접지로 하거나 임피던스를 삽입하여 접지하고, 자, 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분은 개별 접지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락 고장 시 상당히 작은 고장 전류가 흐름으로 자, 전원의 자동 차단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전원 공급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병원, 플랜트 등의 설비에 적용한다. 자,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누전 차단기가 차단이 될 건데 병원에서 한창 수술을 하고 있다가 지락이 확 돼버리면, 자, 지락됐다고 전기가 확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IT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이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러한 장소에 주로 사용된답니다. 그래서 IT 방식. 그래서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림을 보고 우리가 무슨 방식인지 찾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우리가 개통 접지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봐요. 자, 근데 이제 IT냐 TI야. IT 접지, TI 접지는 있어요, 없어요? TI 있었나? 다 뭐예요? 2차 측 우리 집 설비는 다 뭐예요? 접지했잖아요. 자, 2차 측은 어쨌든 간에 접지를 하기 때문에, 자, IT는 있었는데 TI는 없어요. 그죠? 얘가 헷갈리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접지 시스템의 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접지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접지를 했는데,
해서 어쨌든 내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손이 왜 4개지?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접지를 했어요. 자 3상으로 들어갔네. 그죠? 자 3상 들어가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접지를 할 건데 자 우리 건물에 자 3상 들어가 접지할 때 요 기계 기구와 같이 연결하는 요선이 있고 여기서 전기를 받는 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온 뉴트럴 선과 뉴트럴 선은 자 뉴트럴 선은 여기에서 뉴트럴 선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에서 접지 단자대를 통해서 자 보호 접지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우리가 뭐예요? 보호선이다. 그래서 보호 접지 P라고 했나요? 맞아요? 자 보호선이 되는 거고 얘를 자 이렇게 땅에다 놓지 않아요. 얘를 어떻게 한다? 땅 깊숙이 박죠. 자 땅 깊숙이 박아요. 맞나요? 우리가 접지봉 박는다 그러죠. 접지봉을 박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접지 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뭐예요? 우리가 접지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보호도체라고 해요. 자 보호도체라고 하고 자 이런 설비들이 여러 개 있으면 중간에 뭘 해요? 중간에 우리가 접지 단자를 써요. 그죠? 자 접지 여기야. 자 접지 단자를 쓰고 자 접지 단자를 통해서 땅으로 들어오겠죠. 얘가 접지 도체라고 하고 여기다 정작 박는 거는 접지극. 이름이 다 다르네. 이름이 다 다르네. 그래서 자 어떤 시설에서 자 접지를 하기 위해서 나온 땅 위에 있는 접지 단자까지 연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얘를 보호도체라고 하고 접지 단자를 거쳐서 이제 땅으로 들어갈 때 요소는 접지도체라고 하고 땅에다 실질적으로 박는 건 뭐라고 하더라? 접지봉이라고 하더라.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접지 시스템의 시설 자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 이거 봤더니 접지극 자 접지도체 우리가 흔한 말로는 자 접지극이라 하고 여기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 우리 초록색으로 또 내려가잖아요. 얘도 그래서 얘는 뭐야? 접지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다 뭐라고? 접지도체 선으로 연결된 건 접지도체고 여기 이제 접지봉이라고 해서 우리 쇠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구리 막대 뭐 이렇게 스텐 막대 같은 거를 두드려 박아요. 이걸 접지극 접지봉 어떤 건 좀 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대요. 접지판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전봇대 안에 갔더니 초록색으로 뭔가가 나와 있어서 선이 쭉 들어가네. 우리는 예전에 그걸 접지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를 접지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까 기다란 봉 박은 건 접지극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때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지극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 90cm 이상의 도체를 두드려 박아서 접지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접지극의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접지극은 이렇게 따로 접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자 건물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세면을 붓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지 면적에 얼마만큼 땅과 우리 건물이 얼마만큼 땅과 접촉되어 있냐에 따라서 기초적인 접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땅이 접지라면서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건물 질 때 철근을 이렇게 박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자 우리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초 접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매입된 기초 접지극이 되는 거고요. 자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그래서 따로 접지극을 꺼내서 이렇게 접지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토양의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 전극, 전극봉, 접지봉, 접지전선, 테이프, 배관, 판 등이 있다라고 되는데 자 배관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도배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도배관 대부분 철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자체도 뭐가 될 수 있다?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더라. 자 가스관도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가스관은 요즘은 엑셀 파이프가 엑셀로 많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 있는 건 쇠인데 땅속으로 바뀐 거는
엑셀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가스관도 뭐 할 수 있다. 접지극으로 엑셀이 아닐 경우는 엑셀관이 아니고 쇠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가스관도 접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배관 등도 배관 같은 것도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자, 금속으로 되어 있는 배관이 땅에 박혀 있는 경우는 그것 또한 뭘로 접지극으로 가르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접지가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접지선을 뭘로? 우리 수도관 있죠. 수도에다가 연결해서 접지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케이블의 금속 외장 및 그 밖의 금속 피복이나 지중 금속 구조물, 배관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지에 매설된 철근 콘크리트에 용접된 금속 보강재들도 자,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접지극을 매설할 때는 자, 우리 접지극 땅에다 매설할 때 자, 가깝게 그냥 대충 꽂아 놓나요? 자, 우리가 땅이 얼면 실은 전기가 잘 통해야 되는데, 그죠? 자, 땅이 얼면 저항값이 커져버린대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접지를 할 때는 마른 땅에다 할까요? 습한 곳에 할까요? 습한 곳. 그죠? 전기가 잘 통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으면 저기 바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저항값이 작아야 돼요. 저항값이 작아야 되니까 전기가 잘 통해야 되네. 습한 장소에다 우리가 접지를 해요. 그래서 실은 이제 저항값이 안 나오게 되면 실은 우리가 소금물도 뿌리기도 하고 어떤 화학적인 가감법을 이용해서 접지 저항을 최대한으로 낮추기 위해서 접지를 하다 보니 내가 이 접지봉을 위에다 박아버리면 여름과 겨울 중에 여름에는 어쨌든 물도 비도 오고 하니까 접지 저항값이 작게 나오는데 겨울에는 얼어버리면 접지 저항값이 커져버린대요. 그래서 접지의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얼어도 겨울에도 어떻게 하더라? 얼지 않는 곳에 밀어 넣어야 된답니다. 그게 동결 깊이를 감안해서 우리가 0.75m 이 정도 파면은 잘 땅이 안 올까요? 75cm 파면 땅이 안 온다마야. 안 올 수도 있대요. 자, 그래서 얼마다? 자, 0.75m 지하로 파서 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접지극에 매설 봤더니 자, 접지극은 매설한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습한 부분에 설치한다. 그래서 햇빛이 잘 안 비치고 조금 이렇게 습한 곳에 우리가 접지가 많이 시설되어 있죠. 자, 접지극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몇 cm? 자, 아까 0.75m, 75cm 이상 깊이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깊이를 정해야 한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0.75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자, 시베리아 좀 맨날 겨울이 있는 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깊숙이 박아야겠죠. 자, 어쨌든 동결 깊이를 감안한다 라고 되는데 우리 문제는 0.75가 나오더라. 자, 접지 도체를 철주, 기타